자, 올림픽 메달 순위, 요건 되게 또 잡담이죠. 자, 개최국 효과를 톡톡히 본다 그랬는데 이게 어제까지예요. 오늘은 좀 달라졌겠죠. 무려 일본이 2위입니다. 중국이 1위고 일본이 17개, 미국을 이기고 있어요. 현재까지. 일본 난리 났겠죠. 대한민국도 5개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토요일 아침까지는 저랬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저 올림픽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좀 속된 말로 국뽕이라 그러죠. 이 애국심이 차오르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옛날 일본 총리나 아베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올림픽의 의의는 일본인들끼리 서로 유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나는 올림픽을 갖고 왔다. 일본인으로서 같은 체험을 하면서 자부심을 형성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야, 우리는 올림픽이 야 이거 개인 단위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이 아저씨는 이거를 국가적 뭐 승부, 부흥 뭐 이런 걸로 본다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야 코로나 때문에 일본 올림픽 하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일본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일갈하면서 우리 일본의 뭐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여기도 메이크 재팬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부흥을 해서 올림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016년 리오 올림픽 폐막식에 이러고 등장하셨죠. 자, 기억나시죠? 마리오 모자 쓰고 등장해서 2020년에는 일본에서 합니다. 이러고 등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저 아저씨가 그랬는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못할 것 같으니까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불참했죠. 그랬다가 일본에서 엄청 욕먹었습니다. 엄청. 말은 다 해놓고 설마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만약에 올림픽 잘못되거나 올림픽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일본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책임 회피하려던 거냐, 치사하게 왜 안 오냐. 이거 심지어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 고문이었는데 안 왔죠. 그래서 이게 또 일본에서는 화제가 됐는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 그랬죠.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 1위가 누구였습니까? 중국이었어요. 사실은 올림픽은 공식적으로 메달 집계도 아마 안 할걸요? 제가 알기에. 개인전이기 때문에. 다 개인의 영예를 위하는 거지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계도 하지 않을 텐데, 어쨌건 우리같이 흥미를 많은 사람들은 집계를 하니까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당연히 베이징에서 하니까. 근데 뭐 우리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자, 서울올림픽 대한민국 4위 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네. 대한민국이 4등을 했죠. 4등. 올림픽 4등. 서울올림픽. 자, 보신 형님들 기억나시죠? 물론 좀 1, 2, 3위하고 차이는 많이 났지만 서독을 이기고, 동독 말고 서독을 이기고 중국, 일본의 2배 이상의 금메달을 따면서 대한민국이 무려 4위를 했어요. 올림픽 4위. 그때 당시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건 이거. 형님들은 역시 호돌이 기억나시죠? 또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호돌이와 경쟁했던 마스코트가 진돗개와 토끼가 있는데요. 싫어합니다. 3개 중에 하나였대. 호랑이냐, 진돗개냐, 토끼냐. 근데 문제는 읽어보니까 비사에 따르면 진돗개는 그려놓고 보면 어느 나라 갠지 헷갈릴 수 있다. 일본 갠지 뭐 그래 풍산견인지 진돗개인지 뭐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야 걔는 좀 이라고 얘기를 해서 호랑이와 토끼 둘 중에 싸웠는데 누가 보더라도 토끼보다는 호랑이가 좀 낫겠죠. 토끼는 좀 약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호돌이가 됐다. 우리 그래서 온 문구에 호돌이 공책, 호돌이 연필, 호돌이 필통, 호돌이 도시락 뭐 하여튼 온갖 거에 호돌이가 붙어서 나왔던 형님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잡다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 전에 또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 싸우고 있대죠. 폭발하고 있답니다. 메달 빼앗은 일본 도둑놈이다. 체조 은메달에 중국이 폭발했다. 우리도 옛날에 기가야 선수 메달에 나라가 폭발했던 적이 있죠. 은메달. 야, 그거 말도 안 돼. 그 뭡니까? 그 나빈지 나방인지 그 형광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그 친구한테 뺏겨갖고 우리나라가 폭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폭발했다. 왜 폭발했는데, 일본의 금메달리스트, 이번에 금메달을 딴 하시모토 다이키란 분이 있고 중국의 샤오롱톡이라고 은메달을 했는데, 체조 남자 개인 종합이죠. 88.4와 88.0 주고 0.4점 차이. 질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열받아하는 건, 아니 일본 요 금메달 딴 분이 도마하다가 발이 나갔다. 착지를 하긴 했는데 움찔해서 오른발에 나갔다는 거죠. 나갔는데 자국 선수와 도마 점수가 같았다. 근데 이거로 파이어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개최국의 농간이며, 그쵸?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뭐 뒤로 돈 먹인 게 아니냐 해서부터 이제 그 국가 단위로 막 불타오르고 우리 중국 선수의 금메달을 뺏어갔다. 뭐 이런 얘기로 불타오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오죽했으면은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하시모토 다이키란 선수의 SNS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랑과 이해와 자비와 용서로 가득 찼을까요? 예. 우리나라 선수가 이걸 당했는데 그게 하시모토 다이키라는 선수였다고 생각되면은 저희가 순식간에 한국말로 가득 차겠죠? 좋은 한국말로 사랑해요 하시모토, I love you 다이키 뭐 이런 걸로 가득 찼을 텐데, 걔 중국이기 때문에 또 온갖 그걸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폭언과 욕설로 난무됐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저 올림픽 체조협회가 공식 성명도 냈어요. 채점표를 보여주면서 이 채점이 맞다라는 성명까지 냈다 그랬는데, 뭐 성명으로 될 게 아니죠. 돈을 매겼는데 성명이 뭐 통하겠냐 뭐 이런 거니까. 지금 올림픽 선수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자기 SNS에 진짜 온갖 테러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온갖 욕설이 날라든다. 매우 슬프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글로벌로 펼쳐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딴 얘기고 우리나라 분들은 좀 사랑으로 가득 찬 댓글만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일본이 금메달이 17개예요. 와, 지금 엄청난 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반 지났죠. 절반 지났는데 대한민국은 5개고 일본이 저렇게 엄청난 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데 물론 자국에서 펼쳐졌으니까 컨디션도 좋고 종목도 좀 유리했을 테고 우리도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저 17개 중에 절반을 어디서 땄냐? 유도에 땄어요. 개인전에 걸려있는 금메달 14개 중에 9개를 가져갔어. 14개 중에 14명 참여를 했는데 일본 선수는 11명이 메달을 땄 3위 내에 들었다는 거죠. 3명 빼고 전부 다 메달을 땄고 11명 중에 9명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9개.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자료 만들 때만 혼전 단체적이 있는데 저기서까지 만약 금메달을 따면 저기서만 10개를 따는 거죠. 일본이 지금 금메달 17개 땄거든요. 9개를 여기서 땄어요. 유도에서. 와,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금메달 5개인데 훌륭하죠. 저 정도도. 은메달도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가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 메달 총 15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딴 건데 이 정도도 충분히 훌륭하고 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유도 역할을 하는 태권도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이 없네? 0개입니다. 8개 금메달이 달려있는데 7개 국가가 나눠 가졌다. 우리는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근데 이거에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세요? 보면서 물론 우리 선수가 조금 못한 건 아쉽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메달을 땄으면 좋겠지만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종주국인데 7개 국가가 뭐 메달을 다 나눠 가졌으니까 태권도가 오히려 3개에 퍼져 있구나. 우리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은메달 딴 분도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금메달 따는 이렇게 막 어깨 두들겨주고 하는 모습에서 야, 진짜 이제는 한국이 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금메달 땄는데 옛날 같은 막 울고 막 악수도 안 받고 했을 텐데 오 가서 이렇게 잘했다고 해주는 걸 보면서 아, 나라가 어른이 됐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할 정도로 태권도가 굉장히 자부심을 줬는데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요것도 있었죠. 아, 태권도의 세계화 17, 18살이라는 스페인 요 선수 봤죠? 이거 기차 하드 쿵꿈. 이것도 신문에 뉴스 많이 났지 않습니까? 기차 하드 쿵꿈이라고 요 벨트에 써 있어서 저게 도대체 뭔가? 기차가 단단하고 꿈이 크다는 건가 했더니 아, 트레인 하드 드림 빅을 구글 번역해서 여기다가 박으면은 기차 하드 꿈 큰. 예, 그쵸. 트레인 하드. 그쵸. 열심히 트레인해서 원래는 뭐래 노력, 열정, 뭐 큰 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차 하드라고 쓰는 이런 귀여운 해프닝까지 있었는데 태권도를 보면 태권도를 깔려는 게 아니라 정말 만족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태권도를 보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미 2011년에 태권도 연맹 가맹국이 200개를 넘었다. 2020년에는 210개국이 됐고 심지어 교황청 바티칸도 신청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교황도 태권도 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도 바티칸도 신청을 할지 말지 하고 있다. 아, 물론 태권도가 모든 운동의 1위는 아니에요. 근데 하계 올림픽 2010 거의 10년 전 기준이 되지만 대부분 유명한 데들은 한 200군데 됩니다. 한 10위 내에 든다는 거죠. 하계 올림픽 스포츠 중에 뭐 대부분 210, 220 이런데 거의 이런 유명한 스포츠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로 올라갔다. 물론 유도도 많습니다. 유도도 많은데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게 참고로 유도는 언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을 것 같습니까? 언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을까? 당연히 1964년 도쿄올림픽. 당연하겠죠. 자기네 올림픽이니까. 자기네 올림픽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랬다가 68년에 잠깐 제외됐다가 1972년부터 지금까지 되는 건데 야, 그러면 아무리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언제 태권도는 당연히 최초 시범 종목은 서울올림픽. 자, 서울올림픽. 뭐 우슈는 뭐 베이징이고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서울올림픽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근데 2000년에 정식 종목이 되죠. 아, 다 그런 거지. 참고로 그때 막 태권도 정식 종목 막 되고 1994년 IOC 총회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김은영 위원님 돌아가셨죠. 고 위원님 막 힘썼다 그러고 태권도 정식 종목 됐다고 막 TV에서 막 이러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태권도에 밀린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화제였는데 가라테, 공수도, 태권도 정식 종목에서 밀렸거든요. 이게 밀려서 없어졌냐? 아닙니다. 가라테가 정식 종목이 됐죠. 언제 됐을까요? 뭘 언제 돼? 가라테가 어디 거예요? 그쵸? 일본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정식 종목이 됐죠. 세상 그런 거지. 세상 그런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가라테 도쿄 2020에 이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수족을 쓰는데 올림픽 하는데 나는 해줄 수도 있지. 정식 종목이 됐기 때문에 뭐 가라테도 공수도도 좀 같이 발전하면 좋겠고. 근데 한국에서 태권도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태권도 학원 가서 막 이렇게 엄청난 근육질의 아저씨들이 이렇게 날라차기 하고 뒤돌려차기 하고 격파하고 상대 얼굴을 막 뒤후려치기로 차고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이런 거? 태권도 학원 가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복싱 학원 가면은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왠지 유도 학원 가면은 맺힐 것 같고 그렇긴 한데 태권도 학원 가면은 이건 아니죠. 태권도 학원 가면 복싱 학원 가면 뭐 좀 팰 것 같은데 태권도 학원 가면 느낌이 어른이 가면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쳐다볼 것 같은 좀 우리의 그 한국의 태권도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를 잘 썼죠. 아이디어를
어린애들한테 어떤 그런 수련형에서 교육형으로 많이 바꿔주면서 와 필수입니다. 요즘에 필수. 야, 동네 가봐요. 태권도가 없는 데가 없어요. 보육시설이라는 게 깔려고가 아니라 장점이에요. 장점. 애들한테 그런 걸 통해서 이거 오히려 인지도 장난 아니에요. 이게 아파트가 있는데 태권도 학원이 없다. 그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인 아파트든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던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이 유도 학원, 복싱 학원 없죠. 이건 무조건 있어요. 왜 무조건 있냐? 다 아시죠? 이게 그 단순 학원이 아니라 이게 이동시설 그 자체야. 사범님들이 얘들을 태우고 조리 가지고 요리 가지고 온갖 걸 다 해주세요. 사범님들이 거의 천사입니다. 천사. 엔젤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 주먹 찌르고 이것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와서 우리 애들 잘 되라고 어머니한테 전화하잖아요. 어머니 우리 철수 어디에 내려주면 좋을까요? 그럼 거기에 내려주시고 진짜 이걸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육아 어떤 출산율의 최전선에서 이거 상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이디어를 잘 낸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거 육아 아이 키우기의 최대 난관이 뭡니까? 키워보신 분은 압니다. 유치원 초등학교가 1시에 2시에 끝나요. 근데 부모님 퇴근은 빨라야 5시에요. 6시 7시에 뭡니까? 여기가 비어. 이게 최대 난관이에요. 애가 밤에 잠을 안 잔다가 최대 난관이 아니라 해보면 이게 최대 난관이야. 이게 아침에다 나갈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도 뭐 한 8시까지 좀 데려다 주고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7시 반까지 데려다 주기 가능한데 이게 벼요. 제가 옛날에 저 개인 방송 처음 할 때는 유치원 7시까지 하면 안 됩니까? 이딴 소리 했다가 그 아래 댓글로 유치원 선생님들이 미쳤습니까? 뭐 이렇게 휴먼 정신이 나갔나요? 뭐 이런 걸 달아주시길래 이부제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잽싸게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들 이부제 하면 되잖아요. 이부제 뭐 그렇게 잠깐 했었는데 이게 비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퇴근할 때까지 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초등학교 혹시 6시까지 안 됩니까? 또 이딴 거 얘기했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 옛날에 5년 6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아직 살아있지. 요즘에 이런 얘기했으면 논란 그 자체로 불타올라서 벌써 사과문 올리고 뭐 그랬을 텐데 하여튼 이게 비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키워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올 때까지 뭔가를 돌려야 돼. 얘들을 어디다 둬야 돼. 이 사이에. 그러니까 어디에 둬야 될 거 아니야. 6시인지 7시인지 모르겠지만. A학원 갔다 B학원 갔다 C학원 갔다가 하여튼 뭐 방과후 학원을 하던 뭘 계속 돌려야 돼요. 근데 이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이 A학원, B학원, C학원을 뭐 버스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택시 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동수단이 필요해요. 다 키워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이동수단이 첫 번째 이동수단이 가장 훌륭한 이동수단이 있죠. 엄마의 엄마 또는 아빠의 엄마 계십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조부모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키우십니다. 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애를 2번 키운다 이 자식아 라는 말을 여러분들 드세요. 엄마의 엄마나 그 아빠의 엄마가 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애를 2번 키우시는 자기 자식이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벌써 여기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많은 그런 현실이 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데려와서 A학원 보내주고 끝나면은 B학원 보내주고 뭐 C학원 보내주고 나중에 집에 데려오고. 자 그런데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하고 멀리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역시 K아동 이동시설.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짜 머리를 진짜 숙입니다. 형님들이 아니면 애를 못 키워. 못 키운다니까. 이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받아서 야 우리 영수 탔는데요. 어머니 A학원이요? 알겠습니다. 내려줘. 아파트 몇 동이? 오늘은 3동이에요? 하면 내려줘. 야 이런 시설이 없어요. 태권도가 이걸 해내면서 국민 운동시설이 됐죠. 야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8종목에 나갔는데 금메달이 0개고 7개의 나라가 금메달을 땄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제 어린 생각에 좀 물어도 봤어요. 맞대. 그 나라에서도 해주고 있는 거죠.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근육 이런 어른들이 이걸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의 그런 어떤 보육 어렸을 때부터의 그 문화에 당당하게 참여해서 그쵸? 그 나라에 간다고 태권도 학원 딱 들어갔더니 이런 모습으로 학원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모습으로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걸 부시고 있고 야 왔냐 하고 뒤돌려 차기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가보면은 역시 훌륭하게 이게 진짜 그 나라의 노가들은 그 자체가 됐으니까 뭐 이런 거 우리 애들 저렇게 운동도 시켜주고 정권 지르기 시켜주고 품새도 하고 이렇게 인성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정말 생활체육으로 자연스럽게 그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왠지 이 키워보면 이상하게 희한한 게 있어요. 복싱을 가르치잖아요. 복싱도 이런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왠지 복싱을 가르치면 우리 애가 가서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그쵸? 마음에 안 들면은 주먹부터 나가는 그런 애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 오히려 운동을 배우면 사범님들 혼나죠. 주먹 속으로 혼나는데 왠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복싱을 가면은 우리 애가 주먹을 쓸 것 같고 유도를 보내면 야 얘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애를 업어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데 희한하게 태권도를 보내면 우리 애가 가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희한하게 우리 애가 가서 뭐 하고 있을 거냐라고 상상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걸 상상한단 말이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저러고 있겠지. 설마 거기서 뒤돌려차기로 우리 그 영수 오른쪽
오른쪽 뺨때기를 후드려 싸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살짝 하게 하면서 성공했어요. 진짜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태권도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 옛날에 이런 게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아이 귀여워라. 그쵸, 저런 거 이제 저런 거 하고 있는 걸로 이제 기대를 하니까 실제로 저런 거를 정말 잘해주시면 정말 애들도 좋아하고 운동도 많이 되고 정말 그런 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련형 무예에서 글로벌 생활체육으로 완전히 변신하는 데 성공하면서 금메달 뭐 주겠다고 세겠다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태권도가 글로벌 생활체육으로 뭐 유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유도도 그렇게 됐을까? 유도도 일본 가면은 이루고 있나? 야 이게 일본도 유도가 일본 가면은 이루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태권도는 뭐 글로벌에서 이루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한 거 같으니까 더 성공을 한 게 아닌가. 물론 제가 물어보니까 그 태권도 가서 그 태권도도 신문이 있어요. 태권 신문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수련형 무예가 좀 약해지는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생활체육이 너무 세지는 게 아니냐 이거를 뭐 걱정하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태권도 종사자라면은. 근데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하신 것 같다. 대단히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올림픽 뉴스가 요즘에 워낙에 많아서 이런 뉴스도 있죠. 도쿄올림픽 준비위원회가 기념품으로 성인용품을 16만 개 준비했다. 하지만 사용은 하지 마라. 기념품이다. 이거 왜 주는 거야? 주지 말지.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잘못 사용하다가 마우스와 마우스가 겹치면은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코비드 19 걸릴 수가 있으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하지 말라 그래서 사용 시 중징계를 집에 가서 써라 뭐 그랬다는 거죠. 이게 또 재밌는 짤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역대 올림픽 성인용품 개수가 가장 2016년 리우 올림픽이 45만 개. 역시 리우야. 뭐 남미는 그럴 수 있다. 남미는 45만 개는 뭡니까? 역시 우리 1988년 서울은 근엄한 군자의 나라 선비의 나라죠. 어디 군자의 나라에서 줬다는 것도 신기하네. 우린 연계해 갈 것 같은데 외국인이 있으니까 주긴 줬나 봅니다. 우리는 10,000개도 안 줬는데 리우는 45만 개를 물론 1988년부터 20년 뒤니까 그렇긴 하지만 45만 개를 뿌렸다는 거. 야 근엄한 우리 군자의 나라에서 어디 이런 걸 뿌려. 그래서 우리는 죽부인이나 주고 사군자 난 좀 주고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 뉴스들 쭉쭉 나오고 있죠. 이런 거 골판지 침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침대를 골판지로 만들어서 줬더니 선수들이 불평을 토했다. 2명이 올라가면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위가 그랬다죠. 거기 2명이 왜 올라가냐? 생각해보니 그래. 야, 생각해보니 혼자 자라고 만든 침대에 왜 2명이 올라가면 이렇게 부서질 수 있다고 내구도 탓을 해. 1명이 올라가면 되지? 그쵸? 맞는 말이기도 해요. 1명 자라고 만들어왔는데 왜 자꾸 2명이 올라갈 생각을 하냐? 1명 올라가면 되지? 맞는 말이죠. 1인승인데 왜 2인승 하면은 이 내구도가 안 좋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100kg 이런 선수 아니면은 1명이 있으면 되지?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2명이 올라가곤 한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 조금 그랬다 이런 썰도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제가 보고 왔는데 와 탁구 신유빈 선수인가? 똑같이 생겼다. 야 신유빈 선수인가? 탁구 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와 완전 스타 같던데? 예전에 타격에 무슨 초롱 선수 있었는데 국민 스타 됐던 뭘 고소해요 고소긴? 잘 그렸구만. 사격에서 되게 귀여워서 우리나라 국민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 이후로 최고의 이제 스타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보다 그 상대편 선수분 보셨습니까? 62년생이시던가? 할머니라 그러면 안 되고 어머니 62년생 탁구 선수 와 대단하시던데? 우리나라 선수 17살이던데 와 62년생과 17살이 싸운 17살이 몇 년도생이야? 05년생인가? 05년생과 62년생이 싸웠는데 62년생이 질 뻔했어요. 58살 환갑이 다 되셨는데 17살 대한민국 국대하고 탁구로 싸우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질 뻔했어요. 와 마지막 세트까지 가던데 야 진짜 대단하다. 역시 나이는 그분 올림픽 프로필 자기가 써던 거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와 야야야 그거 맞는 말이죠. 오늘이 가장 젊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다. 나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나는 가장 젊을 때 싸우는 거니까 오 대단하시던데 노익장 정말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